어, 자, 오늘은 유리수의 덧셈 뿐만 아니라 뺄셈, 그리고 요 뒤에 나아가서 곱셈과 나눗셈까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야. 또 앞으로 유리수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 연산을 차례대로 공부할 건데, 오늘은 덧셈과 뺄셈만 할 거고, 덧셈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연수에 대해서만 배우기 때문에 단순히 덧셈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유리수에서는 이제 음수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같은 것끼리 더했냐,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 더했냐에 따라서 부호를 붙이는 방식,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 자, 부호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둘 다 양수를 내가 만약에 더했어. 그러면 계산 결과도 플러스가 돼. 반대로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끼리를 더했다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더했다면 그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자, 그런데 이제 부호가 다른 것끼리 더할 때가 문제야.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내가 만약에 덧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과연 이게 뭐가 될까? 자, 요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떨 때 플러스가 되고 어떨 때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 여기 옆에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두 수의 부호가 다를 경우엔 그 수가 가지는 절대값을 서로 비교하는 거야. 절대값을 비교해서 그 절대값이 더 큰 숫자가 있겠지? 더 큰 숫자의 부호를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5가 있고 예시를 보면 플러스 5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수를 내가 덧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지만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이 5인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므로 5가 더 크잖아 3보다. 그러면 큰 수 5의 부호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계산 결과는 덧셈이 아니라 사실은 뺄셈을 해야 돼. 무늬만 덧셈인 거지 부호가 다를 경우엔 쟤는 뺄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5하고 3을 뺀 값을 적어주는 거야. 한 개의 예를 더 볼게. 이번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을 더한다 라고 했어. 역시나 두 수의 부호가 다르지. 자, 이럴 경우엔 절대값을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5고 3의 절대값은 3이니까 역시나 5가 3보다 절대값은 더 크기 때문에 5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두 수의 뺄셈 차를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무늬만 덧셈인 거지 실제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사실상 뺄셈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의 덧셈은 사실 뺄셈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읽고 넘어갈게. 먼저 교환 법칙이라는 건 이 덧셈이라는 기호는 교환, 그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 뭐 수일 수도 있고 다른 문자일 수도 있지만 그 덧셈을 중심으로 한 앞과 뒤의 순서를 바꾸어도 그 계산 결과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결합 법칙이라는 건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계산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어도 그 계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산 결과가 똑같다. 만약에 여기 책에 예를 든 것처럼 이 책에 있는 것처럼 A 다음에 B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해야 돼.
그런데 나는 뒤에 거 먼저 더하고 싶어. 그래서 B와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해도 그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이거를 숫자를 한번 예를 들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겠지, 그지? 2와 3과 5를 더해서 보통 이런 계산할 땐 앞에 거 2와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5를 더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런데 이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덧셈에서의 결합 법칙이야. 뒤에 걸 먼저 더해도 돼. 그리고 앞에 걸 더해도 계산의 결과는 똑같습니다라는 거지. 이건 뺄셈은 이게 불가능한데 덧셈은 이런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계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훨씬 더 복잡한 계산들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수위선으로 표현하는 법 한번 볼까? 수위선을 이용해서 덧셈식을 표현하고자 할 땐 먼저 출발 지점, 출발점은 반드시 0에서부터 이 숫자의 이 연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첫 출발점은 0이다라는 거. 만약에 책에서 예를 든 5와 3을 더하겠습니다를 수위선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첫 출발점 0에서 플러스 5니까 오른쪽 5칸, 플러스 3이 또 오른쪽 5칸. 그래서 8을 의미한다. 반대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을 더하겠다. 역시 출발점 0에서부터 마이너스 5는 왼쪽으로 5칸, 마이너스 3도 왼쪽으로 3칸.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8 위치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3은 역시나 출발점은 0에서부터 플러스 5는 앞으로 5칸, 마이너스 3은 그 자리에서 뒤로 3칸,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2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 때 수위선으로 표현한 문제를 풀 땐 출발점을 0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자. 뺄셈을 볼게. 이 뺄셈은 엄밀히 말하면 덧셈의 일종이야. 만약에 A와 B를 빼겠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뺄셈이라는 이 기호는 덧셈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 거야. A에서 B를 빼겠다. 이거는 틀린 표현. 올바른 표현은 A와 마이너스 B를 더하겠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플러스라는 기호가 없는데 왜 플러스를 만들어 주냐면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기호는 뺄셈을 의미하는 마이너스라는 이 기호는 뒤에 숫자에 소속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뒤쪽에 있는 수에 넘겨주면 그 빈 자리에 사실은 플러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에 의해서 플러스가 가려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숫자를 예를 들어 볼게. 플러스 5가 있었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겠다. 자, 이 식의 의미는 그냥 5 빼기 2야. 그런데 얘를 양수 5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를 덧셈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2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뺄셈이라고 요 앞에서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5 빼기 2라는 수는 사실상 뺄셈인데 얘를 덧셈으로 인식하고 덧셈에서의 규칙을 따라가는 거야. 조금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플러스 3 예제를 한 개 더 볼게. 세 개 있는 예제. 플러스 3과 플러스 5를 뺄셈을 하겠다. 그러면 이 뺄셈을 뒤에 있는 수에 넘겨주면 마이너스 5로 변하고
그 사이에 없던 플러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를 더하겠다.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을 비교하라고 했어. 그래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절대값은 5가 되고 5의 부호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5가 3보다 크기 때문에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때 한 가지 추가시켜야 될 룰이 하나 더 있어. 플러스랑 만나면 얘는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마이너스랑 만나도 얘는 플러스가 돼. 이처럼 부호가 서로 같은 부호들끼리 붙이게 되면 둘 다 플러스로 변해. 하지만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붙거나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서로 다른 부호들끼리 만나면 얘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돼. 자, 그래서 예를 한 개 더 들어볼게. 여기 예를 들지 말고 책의 예를 한번 볼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를 뺄셈을 하시오라고 돼 있지. 자, 이 뺄셈은 뒤에 있는 숫자에 붙여주라고 했어. 그러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그 마이너스가 사라진 빈 자리에 플러스라는 부호가 생겨. 그리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얘는 다시 플러스로 변해. 자,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플러스 3과 플러스 5를 플러스 하겠다가 되는 거야. 자, 둘 다 플러스일 경우엔 계산 결과도 플러스, 숫자끼리는 진짜로 덧셈이 되겠지. 자, 이게 처음에는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연습하세요. 이거는 3개 거 한 개만 더 풀고 넘어갈까? 자, 5번 같은 거 볼게. 3 빼기 8 더하기 11을 계산하시오. 자, 우선 앞에 거부터 3에서 8을 뺄 거야.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8을 덧셈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3과 마이너스 8을 더하기 할 땐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이 8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 큰 부호인 마이너스가 붙고 8하고 3은 실제로는 뺄셈을 해야 되겠지. 자, 여기에 플러스 11을 하시오. 마이너스 5와 11은 부호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11을 5와 뺄셈을 하고 큰 수의 부호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6의 부호도 플러스가 돼. 한 개 더. 자, 분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계산이 분수라서 통분해야 되는 귀찮은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풀이 원리는 똑같아.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3을 더하겠다. 이렇게 묶어볼게 그냥. 어차피 양수와 음수의 덧셈이니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4분의 통분할게. 4분의 3의 절대값은 4분의 3. 4분의 3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서 4분의 1이고 큰 수의 부호가 플러스. 자, 근데 플러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5를 요거 덧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 부호가 서로 다른 수기 때문에 역시나 절대값을 비교해야 돼. 절대값 비교를 위해서 통분을 할게. 이거는 12로 통분해주면 20이 되겠지? 자, 두 수를 비교하게 되면 절대값은 12분의 20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셈을 해야 되겠지?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17. 자, 지금 몇 개밖에 풀지 않았지만 나머지
여기 문제들은 직접 혼자서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하도록 해.